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3%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자,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터졌죠. 그리고 한국의 명절 기간 동안에 4일치가 한꺼번에 적용된 결과입니다. 4일 동안 미증시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연휴 기간 동안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주식 시장은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가격을 잡는 건 딱 한 가지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실적이 좋아져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원전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쪽에서 실적이 터져 나오거나 실적이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뭐 폭발적으로 터지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알테오젠이나 뭐 강세를 보였었던 한국 시장의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없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망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24년도를 기준해서 본다면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정적으로 나왔을 때 시세가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되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알테오젠을 굳이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24년도에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도 있지만 실제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실제 24년 2월과 3월 달을 지나오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머크와의 계약건이죠. 머크와의 계약건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에 비례해서 로열티 수입이 생긴다는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알테오젠은 앞으로 25년도 빠르면 한 4분기부터가 될 겁니다. 이때부터 연간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것이 알테오젠의 상승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은 지금 실적이 좋으냐? 그냥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직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24년도에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149억이에요. 근데 알테오젠은 어때요?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 됐다. 그러면 올라가기 시작한 그 시점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한 4조에서 5조 정도가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었고요. 4조에서 5조 정도라고 하더라도 낮은 시가총액이 아니죠.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적자 구간에 있을 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멘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 모멘텀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빨리 적용되는 게 가격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보면 좋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별도 실적은 뭐냐? 밥캣의 실적을 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밥캣에서 연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봅니다. 근데 별도 실적에서 이렇게 1,300억, 850억, 4,500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밥캣의 실적을 떼고 난 다음에 실적은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봐야겠죠. 시가총액은 얼마냐? 15조입니다. 자, 그러면 15조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어때요? 1,300억, 850억, 4,500억 이래요.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 시가총액 비해서는 높은 실적은 아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성장 산업군에 속해 있는 원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죠. 근데 미국 쪽으로 들어간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원전 설계 기업이죠. SMR. 그리고 테라파워 이런 쪽은 어때요? 특히나 SMR 같은 경우에 뉴스케일 파워죠.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게 24년도예요. 이건 왜 상승했을까요? AI 시대. AI 시대에 뭐가 부족해요? 전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뭘 하고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자,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자, 알테오젠도 강세를 보였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뭐 엄청난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추세는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은 1월 달까지도 고가를 높여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하고 20% 정도의 하락 구간이 있었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주도주라는 거예요. 주도주를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리고 미증시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미증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1.4%까지 올라갔었던 나스닥이 종가에 마이너스 0.28에 끝났습니다. 떨어져서 끝난 거예요. 고가 대비 저가를 따지면 대략 1.7% 정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관세 부과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4일부터 2월 4일이죠. 캐나다, 멕시코에 25% 전면 관세, 중국에는 10%, 그리고 에너지까지도 1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상대국의 맞불 관세 시에 관세율을 올리는 보복 조항까지 포함이 됐다.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색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빠졌어요? 자, 보세요. 딥시크 관련돼서 떨어졌다가 올랐습니다. 보세요. 딥시크 관련돼서 한국에는 연휴 기간이었지만 월요일 날 어떻게 됐죠? 1월 27일. 한국은 명절 연휴 기간이었죠. 3%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3.7% 떨어졌어요. 근데 반등을 했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고가까지 수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고가까지 수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딥시크 관련된 악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격 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겼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차익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요, 관세가 새로운 무언가의 내용이 나왔다거나 이러면 떨어졌겠죠. 근데 트럼프 당선 시 딱 이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가 진행됐습니까? 트럼프 당선했을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관세 관련된 내용은 시장에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모든 산업에서 기술적에서 앞서는 점, 그리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점, 그리고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모든 기업들은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야기를 드리려는 건 뭐냐? AI의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됐다. 딥시크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그리고 AI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한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은 전기, 그렇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점. 그래서 미국에서, 즉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발밑에 있는 검은 황금을 계속해서 캐낼 거다. 왜? 값싼 에너지를 쓸 수 있으니까. 값싼 에너지는 뭡니까? 화석연료입니다. 원유를 계속해서 퍼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 값싼 에너지니까. 근데 이것보다 값싼 에너지가 뭐예요? 뉴스케일 파워. 그럼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를 봐야겠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반등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실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금요일 날에는 1.1%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변동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24년도에 너무 크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년도 1월과 2월 그리고 3월을 지내면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왔고, 신고가를 만들어낸 결과 2달러대에서부터 시작해서 30달러대까지 올라왔죠. 15배 이상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변동성이 막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딥시크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죠? 하락 구간이 바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관세로 인해서, 그리고 관세로 인한 나스닥의 하락으로, 그렇죠? 고가에서 물량을 조금 맞은 바가 있다. 다시 월요일 날부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국 원전 쪽으로 매수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일단 금요일부터는 매수 구간을 잡아왔고, 12월 달부터 제가 원전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추적을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첫 번째 매수가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1차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차 매수 이후에는 대략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매수할 예정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나스닥이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의 성격이 강하고요. 만약에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나스닥은 조정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은 2월 말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2월 말 전에 나스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엔비디아 실적 전에 나스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으로 올라오는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타점 잡았을 때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보다? 실적보다. 왜 그럴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주도하기 때문이고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먼저 선행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주도주는 뭐였을까요? 엔비디아예요. 그럼 엔비디아의 실적이 확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는 건 실적을 확인하기 전엔 떨어졌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건데,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치만큼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은 한국 시장에 더 도드라지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실적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기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었던 20년과 21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이때 당시에 떨어졌었던 건 코로나 당시에 급락했었던 부분이 회복했었던 거니까 5,000원부터 3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에 원전 관련된 실적이 나왔었나요? 안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10배 이상 올랐고, 10배 이상 올라간 주가에서 실적을 확인해 봤더니 실적은 너무 바닥을 기고 있었던 거죠. 뭐 1,300억 500억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떨어지는 데서는 PER, 즉 앞으로 성장성이 부각되는 지표인 PER이 아니라 PBR 지표가 적용이 됐었던 거고, 이쪽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락바텀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24년도 들어서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새로운 원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게 뭡니까? AI 관련된 에너지 부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도 계속 밀고 있는 내용이죠. 왜? 값싼 에너지니까. 그래서 타점을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 가지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인데요. 금요일 날 나온 내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2월 첫장 움직임 주목. 전날 금요일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2월 달이죠. 다음 주 주가 흐름에 이목이 집중된다. 2월 첫 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전일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했다. 확인해 보시죠. 종목 투자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외국인 470억, 기관 720억 매도가 나왔다는 점. 자, 근데 한 달 동안에 매수한 물량은 어때요? 940억, 1,500억. 그렇죠. 자, 우리가 기간으로 합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일시적으로 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고, 뭐 매수 구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수하는 데 있어서도, 즉 매집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추세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4일치가 적용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몰려 들어온 것도 맞지만, 이건 환율에 대한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에 대한 환율이 뭐 절대적으로 높은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이거는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게 뭐죠?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금리를 내린다는 거고, 뭐 당장에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낮추려는 전망치가 아니라 확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 확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시세가 완전히 꺾였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인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점은 종목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뭐 급하게 뭐 지금 당장 뭐 얼마 이하로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뭐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 이런 부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면 떨어지는 주도주가 있겠죠.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무한정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결별 선언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성장성이 꺾인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그에 맞춰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 구간이 제한적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지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뭡니까?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고 시세 적응까지 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재료만으로 떨어질 수 없고 시장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는데 시장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 새벽 관세 부과와 함께 미증시 하락을 키웠다. 그리고 반도체와 원유까지 관세 부과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애플 등 하락 전환했고 나스닥은 하락 마감했다. 다음 주 한국 시장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원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도주 변화 없고요. 확인하고 매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 금요일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월요일 체크하고 타점 공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주도주는 뭐예요? 바이오, 원전, 조선, 로봇 주도주 끝. 그렇죠? 그리고 연휴 기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24일이겠죠. 쭉 보면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 이격 조절을 끝낼 거다. 끝냈죠? 미증시 특이점 있을 때 공유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한 결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오션도 뭐예요? 트럼프 트레이드에 속해 있는 종목군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많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근데 체코 쪽으로 IPO를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산에너빌리티가 분할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가격을 봐야 되지만 그 가격을 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입니다. 실제 여기 5108에 둘둘둘구 실제 제 계좌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강할 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할 때 두산에너빌리티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두산도 거래하고 우리기술도 거래하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강할 때 한미반도체가 강할 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DI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런 종목군들이 강할 때 25%, 14%. 근데 언제 샀어요? 싸게 사지 않아요.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런 결과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두산에너빌리티지만 원전하면 우리기술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우리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부분 확인해서 매매한 결과 20%대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바이오도 주도주다 그랬죠. 알테오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여기 1월 달까지도 제가 매수한 결과 단 3일 만에 15%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 모두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했지만 이 밑에 내려보시면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모두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이런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점. 자, 미증시도 뭐 고가에서 물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철저하게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는 수익 구간을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다음 주부터 타점이 나올 거고 AI 에너지 즉 원전 관련된 내용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체코에서 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하자.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가격 전략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
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과 함께 어떤 그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